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좀 더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반등을 주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뭐 2300에서 2500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월요일 날은 좀 눌림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 그때 롱이나 아니면 현물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 보시면 이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 언저리에서 이걸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물론 가는 동안 이런 눌림은 있겠지만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도미넌스가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중심에서의 반등이나 아니면 상승 혹은 비트코인의 방어력이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뭐 퀀텀도 괜찮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괜찮고 뭐 폴리곤도 괜찮고 다 잘 가는데 폴리곤이 엄청 잘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네오나 퀀텀이나 뭐 비트코인 골드나 이런 애들, 그리고 특히 좀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지금 좀 차트를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라 눌림이 나온 다음에 좀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얘네들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1%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과도하다. 그래서 0.75bp 정도면 이것도 엄청난데, 그래서 이 정도가 예상치로 나오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이달 75bp, 그 다음에 9월 50bp 인상. 이게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인데, 저는 요거를 되게 좀 가능성이 높은 가정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물가지표 쇼크였지만 이미 원자재 값이 빠르게 하락 중이고 75bp, 50bp 이상의 중립금리 수준,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이게 금리를 올린 다음에 어느 피크를 찍으면 바로 꺾이는 게 아니고 피크아웃을 몇 달 동안 합니다. 이 고점에서 몇 달 동안 계속 중립금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6, 7개월 정도 보통 많이 이렇게 똑같은 금리로 계속 동결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번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쭉 이어나가면서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많아져가지고 경기 침체를 하면 항상 중앙은행은 돈을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풀기를 할 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고 경기 침체는 한 6, 7개월 혹은 뭐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하면 뭐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올리겠죠. 지금 그리고 곡물이 난린데요. 곡물 대란을 지금 아시아는 버텨냈지만 이게 결국은 밀 가격이 오르면서 비료값도 오르면 이게 결국 쌀도 생산할 때 비료가 들기 때문에 다시 쌀값이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식량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게 제가 이제 뭐 코인 쪽을 주로 다루지만 어쨌든 그 채널이 투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나갈 때 곡물 관련주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런 애들이 좀 눌림이 올 건데 그때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여기 노무라에서 리포트가 된 거를 이제 인용을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세계 식량 시세가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려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6개월이면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그리고 중립금리로 유지되는 그 기간 거기랑 되게 겹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롱텀으로 봤을 때 좀 식량주도 조금 괜찮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눌릴 때 좀 잘 지켜볼 만하지 않냐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또 나홀로 금융완화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기조랑 좀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로다 총재가 이달에도 흔들림 없는 금융완화를 지속하겠다
돈을 계속 풀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얘가 달러와 엔화의 차트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월봉인데 이 구간 정도까지는 일단 완화 기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피크아웃이 나오고 내려간다면, 이렇게 되면 일본이 통화 정책을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금리를 또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긴축을 한다거나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약간 금리를 빅스텝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시 미국이랑 금리가 역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자금이 신흥국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올리게 되면 문제가 가계부채가 터져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되게 난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가계부채를 먼저 챙긴다라는 생각으로 0.5를 올리는 것도 미국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75bp 나오는데 0.5밖에 못 올렸다는 거죠. 물론 0.5도 적게 올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계속 자이언트 스텝 이상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가계부채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일본이 그래도 이렇게 완화 정책을 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우방국이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이 어쨌든 이렇게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해줌으로써 한국도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통화를 완화 정책에서 긴축으로 좀 바꾼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분명 영향이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못 올린 금리들을 다시금 더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 지금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투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어떤 통화 정책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 삶에 정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조금씩 이게 소강 상태를 좀 보이긴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가격대가 1250원대 정도까지 내려와야 좀 안정적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게 결국 수렴 상단에 대한 돌파의 리테스트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마 환율은 제가 볼 때 쉽게 떨어지지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 거래소가 지금 역푸잖아요.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나라를 보낼 때 오히려 돈을 적게 받는 그런 역프리미엄이 정말 진짜 몇 년 만에 한번 나온 거거든요. 2020년 말에 나왔다가 지금 2022년 7월이니까 거의 1년 한 뭐 8, 9개월 만에 나온 건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전제하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면 뭐 여전히 괜찮고요. 이게 좀 횡보가 좀 오래 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 횡보가 끝나면 어쨌든 좋은 매집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136일 동안 이렇게 2018년에 횡보를 했는데, 그럼 얘도 아직까지 횡보하는 기간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저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코로나빔처럼 가지 않을 때 2018년처럼 간다라고 보면 이게 횡보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박스권 장세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박스권 장세에서 하단부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상단이 오면 좀 일부 매도를 해서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혼자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박스권 장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고 혼자 매매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픽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 비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투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브리핑도 어느 정도 나오고, 채팅방에 질문하면 또 답변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건 지금 7월달 돼가지고 방을 자꾸 바꿔서 그런 건데, 이전에 방에도 계속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멤버십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물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어제 신규 진입한 거는 손절이 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다
거의 다 타겟을 다 갔거든요. 손절이 거의 안 나고 보시면 다 이 파란색 체크 표시가 타겟이 도달한 건데 보면 다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물도 혼자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선물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브리핑 그 멤버십 방이랑 선물방은 별개입니다. 선물은 선물만 하는 방이고 멤버십은 현물을 위주로 하는 방이에요. 선물방에 가입하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을 하시고 그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가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본인 시드를 거래소에 이제 입금을 하신 다음에 이제 $800 이상 입금하는 거거든요. 그 입금이 되면 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UID 적으시고 연락받을 이메일 적어주시면 여기 선물 브리핑방, 텔레그램 방이랑 그 다음에 카톡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다 이렇게 링크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그러면 이게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이렇게 무료 브리핑방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 여기도 되게 브리핑을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영상 설명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은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방이랑 그 다음에 꿀정보방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요. 거기 두 개도 같이 접속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니까요. 항상 이제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